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우리 한반도에 쏙 좋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한반도를 더 긴장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에 밀려서 패퇴하자 이제는 핵무기 카드를 꺼내든지 않냐, 전술 핵무기를 쓰지 않는지 지금 국제사회와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마겟돈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핵무기를 쓸 의향이 전혀 없다고 오히려 핵무기에 대해서 운운하는 이 미국과 서방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죠. 그러면서 푸틴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싸움을 붙인다고 또 부추기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 국경연선에 배치됐던 부대들을 기차에 수송해서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훈련에 참여했던 군 장비들과 부대들을 지금 후방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요란하게 떠들었습니다. 이 기차에 군 장비들과 부대 전투원들을 태운 그 기차를 보여주면서 마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가짜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전술 핵무기가 됐던 전략 핵무기가 됐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만 국한되진 않을 겁니다. 미국과 나토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전술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러시아 본토나 아니면 러시아 부대, 이 군인들을 향해서 전투 부대들을 향해서 전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발사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나쁜 전례로 남겨질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과 같은 이 전체주의 독재자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나 대만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은 아마 그것을 노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북한은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정은은 30일째 잠적을 하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바로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이 또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 훈련이 진행되고 동해바다에서 로널드 레이건과 같은 최신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대규모 군사 실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또한 김여정 역시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달을 북한에 날려보내도 과민하게 반응했던 김여정.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9월 10일 비상방역체계에 총알을 지면서 비상방역을 해제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코로나19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했죠. 9월 10일 김정은이 연설이 있었고 바로 김여정이 뒤이어 나와 김덕훈과 함께 연설을 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김덕훈과 김여정이죠. 그때 김여정은 이 모든 코로나19 상황이 대북단체가 뿌린 한국 전단과 그 물품에 의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으로 퍼졌다고 강변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고 수백만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만행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따라가 웅징보복을 외쳤던 것이 바로 김여정입니다. 9월 18일도 마찬가지죠. 9월 18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대북구상을 발표했을 때 17일 날 발표하자 18일 날 그 다음날 바로 김여정은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호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이런 맹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소기실, 우리는 말하면 용산 대통령실과 같은 김종일 조선동당 3충 집무실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김여정이, 즉 김정은의 입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때 그 발표만 한 것 가지고도 맹비난했던 것이 김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군사훈련, 핵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핵 잠수함이 들어오고 한미일 해상연합훈련까지 하는데도 김여정은 어디에 간지 잠적해버렸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함께 지금 30일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잠시 제가 그동안에 김정은의 마지막 나왔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 이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하는 김일성이 시신이 있는 이 금수산 의사당, 이 지금은 기념궁전이 됐죠. 여기에서 공화국 창건 74돌 구구절이죠. 9월 9일 날 바로 경축 행사에 참가한 방역 부분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9월 9일 날 찍었고 9월 10일 날 보도된 사진입니다. 9월 9일 이후에는 지금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5일 당주안의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도 바로 조영훈과 김덕훈이 진행하는, 조영훈이 사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진을 내보내고 뉴스를 잠깐 내보냈습니다. 9월 9일 행사 이후에 완전한 모습을 감췄습니다.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잠적을 하든지 최장 잠적했던 기간이 25일입니다. 25일 동안 잠적했을 때 세계 언론이나 많은 우리 국제사회 언론들이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많은 언론들이 집중 조명을 했고 심지어 김정은이 죽었다느니 김정은이 쓰러졌다느니 별의별 뉴스들이 다 나왔던 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최장 25일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은 30일째 행방이 면할 뿐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은 지금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에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이라는 것은 바로 용산에 있는 바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말하죠. 북한도 중국 남산동에 있는 바로 김정은의 3층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10월 10일 맞으면서 이렇게 김정은의 집무실을 직접 조명하고 조선의 오늘이라는 북한의 대외 매체인데 여기서는 경축 10월 10일 당창건 77돌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의 최대의 영광을 이건 지금 김정은이 집무실에 이런 김정일 집무실과 이 선전화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이면 당창건 77돌 즉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이라고 하는 77돌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이가 있는 집무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3층 집무실 한 달 동안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나왔더라면 바로 이 집무실 회의실에서 당주한의 정치국 회의가 9월 25일이었는데 그때는 아마 김정은이가 출근을 해서 업무를 받더라면 정치국 회의에 아마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뭐 현송월이는 말할 것도 없죠. 그 현송월이라는 사람은 오직 김정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행사를 보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김여정은 담화문 하나 정도는 발표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담화문 한 번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대규모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용하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